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대성창투라는 기업 리뷰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대성창투가 시프트업 관련해서 상당한 상승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기간 조정이 한 10거래일째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생각했을 땐 6월 그 시프트업 상장 이슈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관련해서 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성창투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대성창투 같은 경우 아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 시프트업 관련해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답니다. 먼저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개인기관, 정부,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그러니까 펀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의 자금을 모아서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직접 투자의 방식이 있는데, 직접 투자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대성창투가 벤처기업들에게 직접 투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벤처기업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리즈 A 같은 경우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이고요.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벤처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B 같은 경우 벤처기업들이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이고요.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시리즈 A, B, C 투자가 끝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벤처 캐피탈들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단 여러분들도 분명히 다 아시는 내용들인데, 대성창투가 2018년과 2020년에 걸쳐서 시프트업에 시리즈 B, 시리즈 C에 투자했다라는 사실인데요. 사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시프트업 지분이 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작년 10월쯤에 대성창투에서 이 시프트업 지분을 좀 매각을 했다, 구주 매각을 했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프트업 관련해서 이 지분이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제가 주담보하고 통화를 했을 때 아직 지분이 남아 있고 그때 당시에는 원금만 회수한 상태이다. 지분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에게만 알려줄 수가 있고 이게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분 같은 경우 시프트업이 상장한 이후에 그때 당시에 엑시트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 시프트업 지분이 남아 있다는 사실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시프트업이 어떤 회사인지도 좀 살펴봐야겠죠. 시프트업 같은 경우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이고, 현재 한국은 물론 동남아, 일본, 그리고 미국 같은 곳에서 한창 인기가 있습니다. 출시 이후에 상당한 매출도 기록을 한 바가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프트업의 이 대표분이 원래는 NC소프트 그 블레이드 소울 만드신 디렉터 분이셨거든요. 근데 이 NC소프트의 방향성과 좀 맞지 않아서 퇴사를 한 이후에 이 시프트업이라는 회사를 만드셨고, 그리고 시프트업을 차리고 나서 지금 이러한 자기의 방향성과 맞게 이러한 게임을 좀 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게임을 만들고 나서 시프트업 같은 경우 2022년 대비 2023년에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 상당히 성장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매출 같은 경우 증가율이 155%에 해당을 하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508%, 순이익만 해도 140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러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을 좀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가 4월 26일에 출시가 되었죠. 이러한 게임인데요.
이러한 그 콘솔 게임인데 사실상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엑스박스 같은, 그러니까 플레이테이션에 들어가는 게임이거든요. CD로 작동하는 게임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인기가 많다라고 한답니다. 지금 역대 최고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각종 긍정적인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텔라 블레이드로 인해서 한국 게임도 결국엔 콘솔 시장에서 먹힌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었고, 지금 현재 미국, 캐나다 지역에서 다운로드 순위 2위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영국, 스페인, 독일,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도 쟁쟁한 게임들을 제치고 게임 판매 차트에 이름을 올렸죠. 사실상 지금 서양권 같은 경우 콘솔 게임이 상당히 좀 인기가 있고, 그리고 동양권에서는 온라인 게임이 인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동양 기업이 만든 게임이 서양에서 좀 먹힌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프라인 매장에서 CD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품절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만큼 인기가 상당히 많다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이 시프트업이 지금 현재 상장 예비 심사에 들어가 있거든요. 3월에 상장 예비 심사 신청을 했었는데 보통적으로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다라고 한다면 IPO까지 3, 4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6월에서 7월쯤에 IPO가 가능하다라는 말인데 지금 현재 그 IPO 일정이 나왔습니다. 청약 일정이 지금 6월 18일에서 19일 날 이때 청약 예정이고요. 그리고 13일까지 6월 13일까지 기관의 수요 예측을 한다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3일까지의 수요 예측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때까지 어떻게 그러면 주가가 형성이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 같은 흐름이 약 4%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왜 4% 빠지냐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인데 지금 현재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상당한 이슈가 있었었죠. 석유. 이 포항 쪽 앞바다에서 석유가 140억 배럴 가까이 뭐 있다라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상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고, 아무튼 수급이 지금 석유 기업 쪽으로 좀 많이 몰렸다 보니까 지금 다른 기업들의 수급이 좀 약한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지금 10거래일째, 오늘로 포함을 해서 10거래일째 거의 기간 조정인 상태이죠.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을 제가 좀 설정을 해놨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보았을 때 지금 시프트업의 이 기관 수요 예측이라든지 청약 이 경쟁률, 그리고 IPO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기다리면서 상승으로 갈 수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면 제가 기간을 5월 21일자로 좀 잡았는데 이때 당시 5월 21일자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5월 21일자로 설정을 해놨고요. 지금 5월 21일 이후로 개인 같은 경우 16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 18만 주 매도, 기관 같은 경우 특히 60만 주 정도 매도를 진행 중에 있죠. 지금 기관의 매도세가 좀 상당 부분 세다 보니까 이 기관에서의 매수세가 좀 나와 주어야 대성장투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흐름을 좀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일단 개인의 수급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한다 보니까 그럼 거래원대로 이 순매수 거래원 순위도 함께 살펴보자면 지금 키움증권이 당연하게 1위죠. 개인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있다 보니까 이 키움증권이 순매수가 57만 주 정도 해당을 하고 있고, 그리고 DB금융투자도 지금 37만 주, 유안타에서 22만 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하나증권에서 10만 주, 모건스탠리에서 6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사실상 이 키움증권의 매수세가 좀 상당 부분 세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제가 지속적으로 대성장투에 대해서 수급적인 측면과 그 시프트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